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요, 차량 등록, 그리고 이제 차량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노인요양 사업을 하다 보면은 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쪽 사업이라는 것이 뭐 하나 익숙한 게 없어요. 다 새로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있는 차 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가? 거기 이제 어르신들 모셔도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모시고 다니면 되는 것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노인요양 사업을 하려다 보면은 필요한 차가 많습니다. 승합차, 보통 이제 거의 그 대부분이 스타렉스를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스타렉스를 운전했었죠. 주로 이제 송영할 때 이제 어르신들 모시러 가고 모시다 드리고 또 뭐 짐도 실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트럭을 별도로 이제 구입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렉스 같은 이제 그 승합차가 보통 이제 한 대씩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차 모닝이나 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파크 그런 경차는 이제 홍보용 또는 이제 시장 조사용. 특히 이제 그 조그마한 골목길을 다녀야 될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차보다는 아무래도 경차가 좋고 또 평상시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수용차가 조금 이제 막 사이즈가 크고 그러면 왠지 둔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차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차량 목욕을 한다 치면은 당연히 이처럼 이제 탑차를 또 이제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본인이 타시던 원래 타시던 그런 차죠. 그냥 개인용 또는 사무용.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몇 가지는 갖추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를 그냥 개인용도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막 써도 되느냐? 혹시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공구에다가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신고된 차량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설 로고를 붙여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차량 뭡니까? 목욕 차량 같은 경우 더더욱더 시공구에다가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개인 업무와 그리고 이제 사무가 약간 좀 뒤섞였단 말이에요. 뭐 예컨대 목욕 같으면 당연히 이런 목욕 차량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죄관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고 모시다 드리고 또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공구에 등록을 해야겠죠. 그런데 방문요양 이쪽은 별로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어르신을 병원에다 모시다 드릴 일도 거의 없고 뭐 하자면 하는데 그래서 방문요양 이쪽은 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애매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왔죠. 방문 서비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설 정보 시스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요양 사업을 하려면은 전산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그냥 시설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공구에다가 별도로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특히 죄관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써놨죠. 시공구 차량 등록은 시설 설치 신고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 중에서 시설 현황에 이미 작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시설 변경 현황. 이건 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 보십시오. 차량 종류, 적재량, 구입 연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 제출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중간에 차량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는 하다 보니까 이제 급한 김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승합차라든가 그런 걸 등록을 했어요.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양식을 써야 됩니다. 이 양식.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3호 이 서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기관장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생일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기관 이름 적고 기관 기호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이제 변경 내용은 차량 변경 이렇게 쓰고 변경 전에는 어떤 차를 썼는데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변경 일자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 양식을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무지하게 간단하죠. 그러나 딱 이것만 제출하면 될까요?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설 현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양식을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바꾸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변경된 내용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 양식 작성하시고 차량 등록증, 바꾸려고 하는 차량의 등록증, 그리고 자동차 보험 증서,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직원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시공고에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예.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3호 변경 신고서. 차량이 이제 더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은 방문 서비스를 할 때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차량 한 대 뭐 그걸로 충분해요. 굳이 뭐 2대, 3대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더 필요한 경우가 어디냐? 바로 주택안보센터입니다. 주택안보센터. 왜냐하면은 주택안보 같은 경우에는 송영 서비스를 해야 돼요. 송영 서비스. 그러니까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어르신들 모시러 가서 태우고 센터로 왔다가 재밌게 시간 보내게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걸 바로 송영 서비스라고 합니다. 송영 서비스. 그래서 차가 한두 대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한 10분 이용하신다. 그러면 차 한 대, 승합차 한 대 가지고서 그분들이 대략 한 6시 전후로 이제 집에 가려고 하신다. 그러면 10분을 승합차 한 대다 다 태울 수도 없지만 다 태웠다 치더라도 어르신들이 어떻게 한 동네에서만 사시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0분을 태우고 일일이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분은 거의 2시간 동안 차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차 한 대 가지고. 고작 주택안보 서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10분밖에 안 계셔도 이처럼 차 한 대 가지고 어림이 없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대표가 차량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하기도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쉽게 말해서 시설 대표가
직원에게 차를 빌리는 거예요. 또는 배우자 차를 임대차 계약으로 빌리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아는 지인에게서 차를 빌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에요. 임대하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직원에게 쓰는 게 무슨 의미냐. 약간 이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대표 명의의 차가 있으면은 시공고에다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차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시공고에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시공고에다가 신고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직원들의 차를 임대를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조회관보호센터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이쪽에도 사시고, 이쪽에도 사시고, 이쪽에도 사시고. 지금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가까울 수 있겠으나 엄청나게 거리가 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집들을요, 그 승합차 한 대 가지고서 다 돌면서 송영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뭐냐면 그 직원이죠. 직원 차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는 비록 그 센터에서 임대를 했으나 직원은 그냥 원래 자기 차니까 그냥 타고 다녀요.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을 해서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을 집에다가 이제 모시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직원이 어르신들을 모시다 드리면서 본인도 퇴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르신들 모시고 첫 번째 어르신 집에 모시다 드리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데 또 가요. 또 어르신 집에다가 모시다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직원 집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이분부터 먼저 집에다 모시다 드려야겠죠. 그리고 본인 집으로 퇴근하는 겁니다. 이런 경로로 이렇게 퇴근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반대 코스로 이동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어르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르신 모시고 세 번째 어르신 모시고 세 분을 모시고 한꺼번에 센터로 출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그 이용자 어르신과 직원 집이 좀 꽤 멀어요. 그래도 어차피 그 출근하는 길이니까 물론 직원이 센터로 바로 출근하면 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제 조금 돌아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먼저 퇴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 이런 경로로 퇴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근할 때도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한 10분밖에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 모시다 드리고 또 이제 모시러 가고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또는 40분 정도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근데 이 센터에서 별도로 운전을 두고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차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직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직원 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직원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죠. 아예 그냥 이 대표자가 중고차를 여러 대를 그냥 사요. 그냥 뭐 비싼 거 말고 뭐 경차 위주로 이렇게 조그만 차 위주로. 그때 요즘 이거 레이가 상당히 그 송영 그 차량으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여러 대를 사가지고 그냥 직원에게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직원에게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사회복사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이제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송영까지 같이 해주라. 요양보호사 역시 출퇴근할 때 송영도 같이 해주라.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간호조무사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그럴 때 그냥 어차피 그 시설에서 구입한 이 레이라든가 이런 이제 승합차를 활용해서 어르신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운전원을 둬가지고 송영 전문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서너 대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한번 10대? 그렇게 하면 이제 대표자가 시설 차원에서 뭐 보험료라든가 또는 이제 뭐 세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앞서 살펴본 직원과 임대차 계약 맺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직원에게 좋은 점이 있을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출퇴근할 때 그냥 10분이면 집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어르신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0분, 30분, 40분 시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월급을 더 많이 준다. 뭐 그런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자가 또는 이제 시설사장님이 잘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 예컨대 뭐 세차비를 좀 이제 줄 수도 있다라든가 또는 특히 이겁니다. 주유비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원이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뭐 하다못해 센터장이 시설장이 어르신들 송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에 기름을 내야 되잖아요. 기름을 어차피 주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 차에다가 주유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별도로 출퇴근할 때 주유비가 거의 안 드는 거죠. 장점이죠. 또 뭐 필요하다면 정기점검까지 시설에서 비용을 대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는 아예 그냥 자동차 보험료를 내준다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사입니다. 선택사. 그러면 센터 입장에서 시설 입장에서는 주유비까지 줘버리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송역 서비스를 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얼마씩 지원을 내는 게 있습니다. 아주 뭐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거라도 받는 것이 어딥니까? 그래서 일부 주유비를 지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장 일반적인 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차 계약서는 없어요. 건강보험공단 서식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처럼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들을 참고하셔서 자 이제 이런 내용들만 빠지지 않게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임대인, 빌려주는 사람 누굽니까? 직원 또는 지인들이 되겠죠. 근데 임차인은 누굽니까? 임차인은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서와 반대죠. 반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는 차종, 차량번호, 계약기간 또는 임대기간이 들어가겠죠.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그래서 뭐 주차 위반, 속도 위반, 그럴 때는 누가 그 비용을 물어줄 것이냐, 또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이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누가 납부할 것이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죠. 할증 부분은 누가 할증을 할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은 누가 합니까?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죠. 임대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통 이제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운전미수,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기타 등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임대인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량 관리 및 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는 누가 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임차인. 근데 임차인이 주유비를 다 내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직원이 주 중에는 출퇴근용으로만 이제 썼다 손치더라도 주말에는 또 개인용도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또 이제 놀러도 갈 것이고. 그럴 때 그 기름값까지 시설에서 다 대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뭐 뾰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가 좀 합의될 수 있는 정도로 그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소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차량 등록과 그리고 이제 차량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